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비책, 핵심 비법,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좀 알려주시죠. 아, 역시 젊으신 분이 눈치가 빨라요. 내가 좀 숨기려고 그랬더니 제가 연골 소비 기한 줄이려고 꾸준히 챙겨 먹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콘드로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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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건강에는 콘드로이친. 그렇죠. 역시. 예, 들어봤죠. 연골 나올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콘드로이친. 네, 이제 콘드로이친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콘드로이친 이제 수분과 악교질 다음으로 우리 연골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이름부터가 연골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콘드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그만큼 연골을 구성하는 뼈대이자 핵심 성분이 이 콘드로이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핵심 성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추고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연골 소비 기한이 60세 전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골 소비 기한이 줄어드는 이유가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이 줄어들어서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의 양은 20대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71세가 넘으면 태아 때의 콘드로이친보다 무려 83%나 감소해서 83%나 연골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콘드로이친만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콘드로이친 보충해 주길 진짜 잘했네요. 두 배로 먹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누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 관절 나이가 이제 40대로 이제 회춘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스토리가 있었네.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을 이제 입금을 해주니까 40대 이제 연골로 이제 다시 회춘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맞아요. 정확하게 잘 파악하셨는데요. 이영란 씨처럼 체내 콘드로이친을 보충하면 연골 탄력을 유지해서 이제 연골 소비 기한을 이렇게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40년 전부터 관절 연골 건강 원료로 콘드로이친을 이미 주목하고 있었고요. 또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콘드로이친을 약물 사전에 등재해서 연골의 탄력을 담당하며 염증 억제를 돕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제골관절염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이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서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역시 2020년부터 콘드로이친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이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구 자료를 통해 골관절염 치료에 콘드로이친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외의 기관에서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관절통, 관절염, 요통 등의 치료를 위해서 콘드로이친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이 콘드로이친이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관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연골 구조를 보면 연골을 중심으로 관절강이 있습니다. 네, 그 안을 활액이 채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대와 골막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장기나 기관에 비해서 연골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뭐죠? 저 알 것 같아요. 혈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와. 없잖아요. 혈관? 네, 맞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는데요. 그 말은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골은 혈관 대신 다른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연골 주변을 감싸는 활액입니다. 활액. 저기 나와 있는. 그게 혈관을 대신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때 이제 콘드로이친이 이 활액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저장고를 늘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골도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연골이 있습니다. 네. 연골이 있습니다. 활액이 적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의 연골은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의 도움으로 주변의 활액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 콘드로이친을 가정하면 이렇게 점점
이야. 연골의 탄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오, 그러네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요, 콘드로이친이 연골 재생을 돕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분들이 연골에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사실 연골 안에는 콘드로이친 말고도 콜라겐, 히알루론산 같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연골에 잘 합성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콘드로이친인 거죠. 실제로 연골의 구성분인 히알루론산, 케라틴 황산, 콘드로이친의 연골세포 결합률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콘드로이친의 연골세포 결합률이 히알루론산보다는 5.4배, 케라틴 황산보다 4.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연골 소비 기한. 그렇죠. 이것도 확실히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달 중 25일 이상 서기, 걷기, 이동 중에 무릎 통증이 있는 40세에서 85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쪽에는 콘드로이친을, 다른 한쪽에는 위약을 제공하고 한 2년 동안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은 관절 간격이 좁아진 반면 섭취군은 관절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 무릎 통증이 있는 40세 이상 남녀에게 1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 엑스레이로 관절 간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 모두 감소했고요. 반면 섭취군은 관절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 모두 유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연골 주변의 활액의 점성이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셨죠. 네, 이 활액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연골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활액이 부족한 연골,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건조하기 때문에 연골이 쉽게 손상이 되거든요. 진 이겨지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활액을 늘려주면 보시다시피 연골과 연골 사이에 윤활제가 생기면서 마찰이 생기더라도 연골의 손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보호를 해주네요. 네, 실제로 이제 골관절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 6주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연골 분해 관련 지표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가요, 이 오른쪽 관절에서 삐걱삐걱 좀 했었어요. 근데 콘드로이친 꾸준히 먹은 뒤로 소리가? 사운드가 사운드가. 없어요. 그게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오늘 알맹이에서 진짜 알맹이 같은 정보 많이 얻어갔는데 제가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그냥 다 훑어보겠습니다. 더 알맹이 같은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주변부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도 염증 물질이 생기면 확산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세포 스스로가 염증 물질에 감염됐을 때 스스로 사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포의 자살이라고 하는데 연골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이 대조군 대비 염증에 의한 연골세포 자살을 40% 감소시키고 연골세포의 활성을 도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